내가 가짜 창금인 걸 알게 된 후 우리 오빠는 제일 먼저 손톱을 깎아 의아하게 물었다. 밤에 손톱은 왜 깎는데? 오빠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가 내 침대 앞으로 걸어왔다. 먹잇감을 잡은 사자처럼 나를 노려보네. 매혹적인 위험이 깃든 목소리. 뭐? 꽃을 줍는 방종. 자신이 가짜 재벌딸임을 알게 된 후 다시는 오빠한테 떼쓰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그의 교우도 간섭하지 않는다. 꽃을 줍다. 방종 3. 처음에는 오빠가 아주 흡족해했어. 좋네. 요즘 왜 이렇게 얌전한 거야? 3개월 후에야 진짜 딸이 집에 돌아왔다. 여전히 울지도 떠들지도 않으며 조용히 친부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오빠가 순간 새파래지며 나를 쳐다봤다. 그날 밤 그의 형제가 달려와서 그를 위로했다. 네 여동생 떠나는 게 아깝다면 그냥 네가 결혼해. 형이 화내며 말했다. 나는 소가 아니야. 꽃을 줍는 방종 5. 그럼 평생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그녀를 보살피고 감싸주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인가요? 원래 이걸 원했잖아. 꽃을 줍는 반임.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붙어 다니는 걸 좋아했어. 특히 어릴 때 한 번 납치된 후로는 내 오빠가 죽을 힘을 다해 나를 구해냈어. 그에 대한 의존도가 절정에 달했어. 꽃을 줍는 반임. 7.5시간 넘게 그를 못 보면 나는 떼를 쓸 거야. 그래서 자란 후에는 심일천은 출장조차 드물어 며칠 전까지 해외 회사에 돌발 상황이 생겼어. 오빠는 어쩔 수가 없어. 선천후주로 바로 외국으로 갔어. 출장 5일 만에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 지금 심일천이 문 밖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달래고 있어. 오빠가 너 몰래 출장 가면 안 됐는데. 하지만 해외에 정말 급한 일이 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 샀어. 형, 문 좀 열어줄래? 나는 귀를 막고 소파에 앉아서 그를 무시했다. 심일천이 한참을 문을 두드렸다. 내가 여전히 문을 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문 안 열겠다는 거지? 말을 마치더니 그는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밖에서 잠을 쐈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크게 소리쳤다. 네가 잠을 쇠렸다면 사흘 동안 말 안 할 거야. 문 밖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심일천이 아야 하고 심음했다. 불과 닷새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말하네. 이 말 듣고 더 화났어. 바로 옆에 있는 베개를 집어 문 쪽으로 던졌다. 가벼운 먹먹한 소리가 났다. 막 험한 말을 더 하려 했는데 이때 갑자기 한 줄기 탕막이 스쳐 지나갔다. 옥저, 여자 조연이 아직도 자기가 가짜 재벌딸인 걸 모르네. 여조연, 계속 까불어라. 진짜 천금 여주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네 오빠가 너한테 인내심 바닥나면 그때 착해지겠지. 봉작이 멈추고 멍하니 탄막을 바라보았다. 나? 가짜 재벌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댓글은 계속 말하고 있었다. 여조연이 지금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라도 하면 부모님이 내 뒤를 봐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까지 얼간이일 필요는 없잖아. 그녀가 춘딸이 아니라고는 누가 알았겠어? 문 밖에서 심일천이 잠을 쐈다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또 문을 두드리며 느긋한 목소리. 여동생은 오빠한테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돼. 나한테 좀 공간을 줘. 게다가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일을 끝냈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다. 이번엔 이렇게 빨리 용서해줬어? 그러더니 손이 든 케이크를, 가방이랑 목걸이 다 건네줘. 아직도 실시간 댓글이 머릿속에 맴돌아 멍하니 받아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카락에 시선을 돌렸다. 심일천이 내 맨발을 보고 찡그리며 나를 안아올렸다. 깜짝 놀라 무심코 욕했다. 심우천, 너 또 뭐 하는 짓이야? 형은 손을 놓지 않았어. 너 방금 나 뚫어지게 쳐다봤잖아. 애교 부려서 안아달라는 거지? 아직 화가 나서 바로 뿌리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코앞에 있었다. 한참 망설이다 다가갔다. 그의 머리에 손을 댔다. 꽃을 줍다. 방관하다. 심희천이 경고하듯 내 등을 톡톡 쳤다. 네 새로운 복수 방식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거야? 말없이 그저 눈앞의 댓글만 바라봤다.
소리 없이 손바닥에 쥔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꽉 움켜쥐었다. 어차피 내가 진짜 가짜 딸이라면 그럼 나 진짜 끝이네.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몇 년을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만약 심사요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면 그가 나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네 고약한 성격을 누가 참겠어. 부모님은 일이 바빠서 나를 거의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다. 심율천에 대한 감정이 생겼더라도 지나친 의존과 소유욕. 그들은 심율천에게 그저 권했다. 네 여동생한테 좀 져줘. 그래서 내가 태어난 후에 나날들에 선희천한테 작은 꼬리가 하나 생겼다. 그가 가는 곳이면 나도 따라가. 내가 다 직원에게 재지단할 때까지 미성년자는 술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빠 옷자락을 꽉 붙잡고 고개를 저었어. 싫어, 나 오빠랑 같이 있을래. 그때 신율천은 겨우 18살이었다. 딱 놀기 좋은 나이지. 그러더니 짜증스럽게 내 손을 뿌리쳤다. 집사 불러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 꽃을 줍다, 방종하다. 밤 11시까지 기다려. 그가 다 놀고 나서 핸드폰을 켰다. 집사가 전화를 무수히 걸어놨더라. 집사, 영가. 그제야 내가 도망친 걸 알았다. 우리 오빠가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미친 듯이 한참 나를 찾았어. 결국 바 앞에 서 있었어. 눈에 띄지 않는 풀숲, 웅크리고 사는 나를 발견했어. 그는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왜 막 뛰어다녀? 그 때문에 깬 후 졸린 듯 그의 볼을 비비며 말했다. 오빠 빨리 보고 싶어. 그때부터 심율천은 바에 거의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난 부모님의 편애를 믿고 그에게 명령조로 굴기 시작했다. 심율천이 나를 챙기면서 이를 악물며 독한 말을 내뱉었다. 심사요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면 당장 너를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그를 부렸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엔 혈연 확인서가 들려있어. 나 진짜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끝났어. 이제 완전히 끝났어. 떨면서 집에 돌아왔다. 부모님이 자주 계셔.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집에는 보통 나랑 심율천밖에 없어. 집에 돌아왔는데 심율천이 없었어. 저녁 먹고 집사가 일부러 야식 남겼어. 심율천 돌아오면 먹자. 야식이 다 식었는데도 안 왔어. 옆에서 기다리는 집사를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심희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곧바로 연결됐다. 꽃을 줍는 방종.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쉔 오빠, 누가 전화했어요? 그렇게 빨리 받네요. 설마 여동생이 집에 가라고 재촉하는 거야? 여동생이 있으니 좋다. 어쩔 수 없지. 동생이 진짜 나한테 너무 붙어. 겨우 10시인데 또 집에 가라고 재촉해? 전화 너머로 그의 형제들의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심율천이 정말 나에게 짜증낼까봐 급히 말했다. 아니, 네가 얼마든지 놀아도 돼. 꽃을 줍고 방임하다. 심율천의 숨이 멎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식은 야식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돌아오지 않으면 난 집사한테 야식 치우라고 하고 퇴근했어. 진유천은 잠시 침묵했다. 한참 만에 그는 깨달았다. 이번에는 집사까지 챙겼네? 핑계로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됐어. 나 지금 돌아갈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전화를 끊었다. 평소 같으면 심율천이 이렇게 늦게 들어올 용기나 냈을까? 나는 벌써 직접 대문을 잠갔어. 그리고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잤어. 하지만 지금은 또 할 용기가 없어. 일부러 그와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서 계속 소파에서 기다렸어. 직접 야식을 데워줄 생각이야. 결국 기다리다 보니 그냥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나를 살며시 안아 올리는 것 같았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눈을 떴다. 그러자 형의 화가 서린 눈이 보였다. 심사요가 나를 억지로 돌아오게 하려고. 네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벌써 11시인데 어떻게 밤새 안 자고 방에 안 들어가? 난 걔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 화도 안 냈고 문 밖에 가두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난 아직도 그에게 야식을 데워주는 걸 기억해. 그래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쳤다. 화내지 마. 앞으로 9시 반 전에 집에 올게.
됐지?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 결국 그는 야식을 먹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시중들어 씻기까지 했다. 날 이불 속에 쑤셔 넣어. 이 일들을 다 마치면 그는 내 침대 옆에 서서 곧 떠나지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 몇 초 기다렸는데도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러더니 바로 몸을 숙여 내게 다가왔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그의 가슴을 짚었다. 뭐 하려고? 심율천이 훗 하고 내 손목을 잡았다. 네가 말한 거 아니야? 참 자기 전에는 이마 키스가 있어야 해. 급히 해명했어. 됐어. 앞으로도 안 쓸 거야. 하지만 심율천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다. 이게 네가 나를 벌하는 방식이야? 그는 하하고 냉랭하게 일어섰다. 안 하면 안 한 거지. 내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줄 알아? 다음 며칠. 나는 몸소 내가 정말 화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 더 이상 그의 인간관계를 간섭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밥상에서도 내가 먼저 그에게 반찬을 집어줬어. 심율천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흡족해했다. 좋네, 여동생아. 요즘 왜 이렇게 착해? 나는 즉시 태도를 밝혔다. 미안해, 형아. 예전에는 내가 너무 간섭했어.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게.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쯤 돼야지. 동생이 계속 오빠한테 붙어있는 게 어딨어? 그 후 며칠 동안 오빠가 드디어 다시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기 시작했어. 그래도 스스로 밤 9시 반에 돌아왔다. 어느 날 그는 9시 30분에 딱 맞춰 집에 돌아왔다. 내가 아직 안 돌아온 걸 알았어. 오빠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 그때 학교 동아리 회식 중이었어. 전화 받기 곤란합니다. 시화 종용. 전화를 끊고 문자로 답장했다. 신천. 회식 때문에 좀 늦을 테니까 오빠 기다리지 마. 상대가 잠시 후에 개명하게 답했다. 우리 모두 줘야 해. 넌 독립적인 존재니까 오빠가 당연히 맞지 않아. 재미있게 놀아, 여동생아. 그래서 안심했어. 드디어 밤 11시 반에 회식이 끝났다. 술을 좀 마셔서 운전을 못해. 지금 너무 늦었어. 나도 집에 기사님한테 와달라고 하기 쑥스러워. 망설이고 있는데 동아리 다른 선배가 친절하게 말했다. 서야오, 차 가져왔어. 가는 길에 데려다 줄게. 차 안에 네 다른 여선배도 있어. 내가 불편해할까봐 너 먼저 데려다주고 그녀를 데려다 줄게. 라고 또 말했어. 나 술에 좀 취해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다가와 예의상 내 팔을 부축한다. 많이 취했으면 잠시 내게 기대도 돼. 내가 정말 조금 휘청거리긴 하네.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길가에 세워진 차로 가게 해. 밖에 나가니까 바람이 불더라. 드디어 좀 정신이 들었어. 선배가 아직 내 팔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의아하게 좌우를 살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막 차에 타려는 순간 옆 선배가 소리를 냈다. 서요, 그 사람 누구야? 왜 계속 너를 쳐다보는 거야? 무심코 그의 시선을 따라 바라봤다. 어두운 조명 아래 형은 그림자 속에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 지금 차문에 기대고 있어. 새카만 눈동자가 깜빡이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동시에 휴대폰이 띵동했다. 오빠가 또 메시지 보냈어. 죽어 보일게.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심희천이 이미 걸어왔다. 한순간에 나를 선배한테서 빼앗았어. 품에 안고 선배를 올려다봤다. 우리 야오야는 아직 어려요. 경계심이 없어서 항상 낯선 사람을 거절하지 못한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마. 선희천 말에서 화양매를 느끼고 결국 못 참고 변명했어. 선배를 오해했어.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우리 벌써 오래 알았잖아. 언제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어? 현이 바로 캐물었어.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시기가 도는 내 머리는 그의 질문에 완전히 멍해졌다. 선배가 우리 둘 사이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찡그리며 말했다. 네가 그녀의 남자친구라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 집 식구들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형이 옷깃을 여미며 짐짓 웃음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녀의 가족입니다. 친오빠. 말을 마치더니
그냥 나를 끌고 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에게 차에 쑤셔 넣어줬어. 심유일천이 내 볼을 꼬집으며 물었다. 차라리 낯선 남자의 차를 타겠어. 오빠 불러서 데리러 오게 하는 것도 싫어? 억울한 마음에 그의 손을 뿌리쳤다. 서율천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신경 써야지. 내가 방금 한 질문에 대답해. 그를 언제 만났어? 그 외에 어떤 선배나 후배를 더 알고 있어? 안에 너한테 작업 거는 사람 있어? 그가 계속 묻는 바람에 좀 짜증이 났어. 곧바로 반박했다. 나 네가 술집 가는 것도 신경 안 써.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해? 신희천이 2초간 멍했다. 그러더니 알겠다는 듯 웃었다. 아, 내가 술집에 가서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은 삐져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는 괴로운 듯 하면서도 안도하는 듯 말했다. 역시 나를 챙기네. 좋아. 야오야오 오빠. 앞으로 술집 안 갈게. 약속할게. 너도 그 남자랑 다시는 만나지 마. 내가 이렇게 오래 고생할 줄은 몰랐네. 결국 우리 형은 여전히 생각했어. 내가 그를 막고 있어. 이게 어떡해. 이러다간 그가 지겨워하는. 나는 언젠가 댓글에서 말한 대로 될 거야. 한참 고민했어. 결국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직구로 가서 그를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그 후로 매일 나는 챙겨서 그의 회사로 밥을 갖다 주러 달려갔다. 퇴근하고 나서 가다가 피곤한지 안부를 물어봐. 깜짝 놀란 심옥천은 곧 상황에 적응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렇게 잘해주더니 또 어떤 보석이 마음에 들었어? 히히 급히 설명했다. 그럼 차를 사고 싶다는 거야? 보석과는 상관없어. 아니야. 아니면 한정판 가방일까? 나는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다 아니야. 네 돈 쓰려는 게 아니었어. 내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심희천은 입술을 꽉 깨물며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크크크. 내가 너한테 사주고 싶다고 생각해? 그때 되면 부모님 용돈이 없어. 또 울면서 달라고 하지 마. 순간 또 왜 화내는지 이해가 안 갔어. 더 조심해서 그 사람이랑 지내야겠어.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다. 마지막 수업 끝나고 아마 심희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퇴근 마중 갔어. 그래서 바로 그의 회사로 갔어. 내가 사장실에 척척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난리였어. 심유천의 정장 위로 커피 얼룩이 크게 번졌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당황하며 머리 숙여 사과 중. 그리고 휴지를 집어서 닦아주려고 했다. 나는 찡그리며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오빠, 왜 그래? 바로 나서서 둘을 갈라놓았다. 괜찮아요. 방금 컵을 잘못 잡아서 옷 좀 갈아입을게요. 옆에 있던 여자애가 더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나는 약간 불쾌하게 그녀를 쳐다봤다. 다음 순간 또 댓글. 우리 단체 귀염둥이 여주가 드디어 등장했다. 역시 친남매야. 오빠가 커피를 뒤집어 썼어. 꽃줍기 방종 75. 여동생한테 화내지 않았어. 오빠가 여주를 데리고 접대하러 갈 때까지 기다려. 완전히 여주인공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차츰 여주를 믿게 됐다. 머지않아 오빠랑 생복할 거야. 그제야 그녀를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몸은 가냘프지만 등은 꼿꼿하다. 눈이 동글동글하고 또렷해요. 역시 단체 사랑받는 여주인공답네. 누가 봐도 호감이 갈 거야. 내가 말하기도 전에 심유천이 이미 탄막에서 말한 대로 내게 말했다. 야오야야, 오빠는 잠시 후에 접대가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갈래? 멍하니 시선을 탄막으로 옮겼다. 오빠와 상봉. 오빠와 상봉하는 그 대사. 갑자기 당황했어. 심지어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그냥 심희천이 접대하러 가는 걸 막으면 되는 거야? 이후 스토리는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탄막이 또 말했다. 온다 온다. 또 남매 사이를 일부러 방해하려는 짓궂은 여조연. 여주가 이렇게 귀여운데 하하. 막아봤자 소용없어. 근데 이 악녀 조연은 여주가 눈에 거슬려서 그러다 막 굴다가 결국 형의 혐오와 복수. 하고 싶은 말이 목에 걸렸어. 말해도 그렇고 안 말해도 그렇고. 왜 그래 동생? 하필 선유천이 계속 묻고 있어. 뭐라고 할 거야? 내 기세가 반 이상 꺾였어. 그의 소매를 꽉 잡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이. 자신도 깨닫지 못한 간청을 담아 작게 묻다. 오빠, 회식 안 가면 안 돼? 야오야오, 너 또 왜 고집 부리는 거야? 밥자리는 꼭 가야 하지만 오빠가 약속할게. 나는 그를 보며 다시 물었다. 꼭 가야 해? 심일천이 무심코 응했다. 착하게 집에 가. 내가 돌아올 때 작은 케이크 사올까? 그가 말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옆에 있는 여자에게 세심히 당부한다. 어떤 서류 챙겨야 돼? 여학생이 노트를 들고 진지하게 모두 적는다. 그 둘의 모습을 보니 나는 좀 멍해졌다. 멍하니 뭐해? 작은 케이크 드실래요? 네가 좋아하는 딸기 맛으로 살까? 숨을 깊게 들이쉰다. 그러고는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뚜렷하게 말했다. 됐어요. 나는 눈앞의 탐막을 보고 드디어 깨달았다. 모든 게 줄거리대로 흘러가니까 나는 바꿀 수 없어. 그러니 계속 조심스럽게 그를 비위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빨리 인정해. 앞으로 슝가를 떠날 준비를 하다. 어차피 심일천이 항상 말하길 내가 친자식이 아니면 나를 내쫓아라. 딱이네. 나도 그런 오빠는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그 후 며칠 동안은 그냥 완전 대충대충 살았다. 이제는 선율천에게 밥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더 이상 그를 챙기지 않는다. 그가 늦게 집에 와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한정판 가방들 다 세느라 바빠. 그리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각종 보석과 목걸이. 그리고 사람을 찾아 대충 견적을 내봤어. 그것들의 현재 시장 가격. 게다가 그동안 저축한 돈도 전체 연결 시 자격은의 뿌리가 명확히 나타남. 야오사.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만 하지 않으면 마음껏 써도 한참은 먹고 살 수 있지. 그리고 심유천의 기압은 점점 더 낮아졌다. 내가 사흘 연속 그를 안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된 후 그의 표정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우리 사이의 몇 가지 습관은 아직 그대로야. 예를 들어 내 씻는 걸 도와준다거나 이건 어릴 때 때문이야. 고모가 내 얼굴 씻겨주는 거 싫어. 때를 쓰면서 심율천을 오게 하려고 해. 심율천은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 일을 대신했다. 보통은 커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게을러서 계속 미루다가 말을 꺼내지 못했어. 그런데 심율천이 의외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시즘들어. 가령 지금처럼 그가 냉랭한 표정을 지을 때 치약 짜줘. 차갑게 수건을 적셔줘. 느릿느릿 씹고 나서 침대에 올라갔을 때 또 냉랭한 표정으로 내 옷을 챙겨줬어. 이 모든 일을 끝낸 후 그는 무표정하게 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온몸에서 화난 티가 팍팍 나네. 근데 난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신일천이 몇 초간 서 있었다. 혀를 차며 웃고 나를 보지만 나는 계속 말이 없다. 큰 도련님은 아마 평생 속상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도 더 이상 나랑 끌려하기 싫었는지 돌아서서 가버렸다.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또 그를 붙잡았다. 다음 순간 심우천 주변의 분위기가 단번에 풀렸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내게 걸어왔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심율천은 더 이상 아까처럼 냉랭한 표정을 짓지 않고 희죽 웃으며 말했다. 좋아, 네 굿나잇 키스 잊지 않았어. 에이, 진짜 들러붙네. 아이고, 한참 동안 막혔네. 결국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어색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말하려던 건 앞으로 씻을 땐 네 도움 필요 없어. 혼자서 할게. 예전엔 부모님이 항상 내 편 들어주셔서 당담하게 말했지. 오빠가 여동생 얼굴 좀 닦아주면 어때서. 하지만 그는 항상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다. 지금 마침 그도 내 친오빠가 아니야. 더는 이렇게 그에게 패기칠 수 없어. 심율천이 내 말을 듣고 얼굴 표정이 또 싹 사라졌다. 평온하게 묻다. 벌써 다 컸어. 세수하고 양치 같은 작은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 더 이상 억지로 나를 시중들 필요 없어. 심율천, 아주 좋아하겠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은 한참 동안 굳게 서 있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심율천이 고개를 숙여 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며 말했다.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거야?